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누굽니까? 그것도 조사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제 거기에 우리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 일부 관계자들의 김건희도 포함됩니까? 어쨌든 저희가 알겠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치 테마주라 그래서 그럼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의 불법에 관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당연하죠. 모든 정치인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차관이 직전에 만났고 삼부토건을 폴란드에 데리고 간 사람이 원희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사를 했습니까? 어쨌든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핸드폰, 컴퓨터 이걸 조사해야지 그 연관성이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조사 안 했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대상은 열린 공개된 자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이치 못 국민의힘은 중단 없이 반성하는 보수로 거듭나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단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사회적 활동은 이 사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절망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려 어려움 속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어드리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며 모든 국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으로 국민의 식구 같은 영부인을 소망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성과 소망을 담아 다음에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한 검증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적인 영역이라 해서 감추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위상과 역할에 맞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은폐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통령 영부인이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영부인 관련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공무원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기에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부터 우선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투명화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가까운 주변 인사에 대한 감시, 감찰 과정이 권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공백 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제도화에 반성하는 보수의 개혁 의지를 담겠습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의 대안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영부인 문제를 특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하며 검증을 회피하려는 입장은 결코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과거 여사에 대한 무한 검증 필요성을 스스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부인으로서 마땅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6공화국 대통령들의 실패에는 가족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이 바라는 영부인의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성하는 보수가 오만하고 거짓된 진보를 이깁니다. 무한한 권력욕을 지닌 범죄자로부터 너무나도 소중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싸움에서 진정한 국민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부인
규칙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TV 토론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거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TV 토론 방식에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제안해 주십시오. 과거에도 김혜경 여사께서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영부인의 검증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제안해 주십시오. 이준석 후보께서는 대통령 후보자 본인의 후보 토론을 더 늘려야지 자기는 가능성 분도 없는데 이준석 후보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 후보 본인에 대한 토론을 더 늘리는 것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리스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알고 있을 것이고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영부인과 관련된 법안을 먼저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법안이 개혁신당에서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취지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아무래도 거부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나 통과해도 괜찮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검찰이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먼저 밝힌 뒤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복현 원장님. 그 언론 보도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부정거래 의심 규모가 한 100억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삼부토건 외에도 그 동일인 회사인 웰바이텍이 있는데 거기도 12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매각해서 한 400억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그 웰바이텍 관련된 조사도 진행 중인가요? 조사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한다는 얘기군요. 여기 PT 좀 틀어주세요. 저기 이일준 저기 회사 지배구조도 보시면요. 제가 꼭 한다는 얘기는 삼부토건 그 이일준 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DYD를 통해서 삼부토건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일준 회장이 이제 웰바이텍을 또 소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날 저 삼부토건과 DYD하고 웰바이텍이 5월 22일 날 상한가를 쳤어요. 같은 날. 그 5월 22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저기 우크라의 재건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그 포럼을 참석했던 날인데 그날 저 삼부토건 대표뿐만 아니라 웰바이텍 대표도 그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다 동일인 회사이고 관계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이일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일준 회장 아세요 혹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들어는 봤습니다. 예. 아주 언론에 자주 나오는 기업 사냥꾼이고 자유초명맹 서울지부 수석부회장도 하셨고 저 사진은 우크라 대사관 가서 평화기금 개척한 그 사진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PT 한번 보세요. 자, 왼쪽이 삼부토건 주가 차트이고 오른쪽이 웰바이텍 주가 차트입니다. 너무 똑같죠. 이게 5월 14일 날 3분의 1 체크하고 한 뒤에 두 달 사이에 1,000원짜리가 7월 17일 5,500원 최고점 찍었던 것이고 오른쪽에 웰바이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1,000원짜리 주식이 오히려 3부보다 열흘 정도 뒤에 5,200원까지 5배 뜁니다. 시작과 끝이 아주 닮았습니다. 다음 한번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이 지금 그 웰바이텍 대표가 그 원희룡 장관의 그 포럼에 참석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동일한 지배구조의 관계회사가 같은 우크라의 재건 테마로 같은 날 상한가로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 한번 보시면은 저 주가를 보시면요.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인데 삼부토건은 지금 거래 정지됐다가 풀려서 400원대에 거래 중이고 웰바이텍은 500원대 거래되다가 거래 정지된 상태예요. 이 내용 아시죠? 예, 맞습니다. 둘 다 전형적으로 매집하고 급등하고 폭락으로 이어진 작전주 패턴의 교과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삼부토건으로 해서 시세 차익으로 뭐 100억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저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누군가에게 발행을 해서 400억대의 주가 조작이 일어난 상황인데 그 헐값 매각으로 400억의 이익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사해야 되는 게 제가 주장하려는 핵심인 내용인데요. 저 내용을 보면
이게 8월 1일 날 공시 내용입니다. 이거 거래소에 있는 공시 내용인데 평균가가 1,056원, 1,095원, 1,537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1,300만 주를 8월 4일 날 이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종가가 얼마였냐면 1,200원에 그 CB를 발행했는데 3,920원으로 2,700원의 이익을 받고 팔은 거예요. 이걸 그 다음 도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엘바이오텍 시세 차익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게 3차례인데 3차례에 걸쳐서 총 371억에 5천만 원이 주식으로 전환됐고 주가 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저것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조사 아까 지금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는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엘바이오텍의 경영주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 경영주가요 전 경영주를 대상으로 특검법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에요. 그 내용이 보면 바로 저 헐값으로 CB 발행해서 피해봤다라는 그 400억 저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금융위원장님, 우리 여기 그 패스트트랙 그 기준 보면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면 패스트트랙 하게 돼 있어요. 맞죠? 한번 저 규정이나 이런 거 살펴보겠습니다.